꿈과 목표 설정을 왜 꿈, 목표 설정 이렇게 따로 나눴을까요? 꿈과 목표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희망 같은 이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하면 좀 잘 사는 거? 지금보다 좀 잘 사는 거?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근데 뭔가 뚜렷하지가 않죠. 네, 그런 추상적인 것을 꿈이라고도 해요. 어젯밤에 꿈 꾸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꿈을 아마도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작성을 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임페리얼 갈 거야 그랬어요. 목표는 임페리얼에 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임페리얼이 될 것인가, 그거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고 측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그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꿈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목표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까요? 다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엄마. 오. 네. 바로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고 딸을 이 다단계로 이끄신 저희 엄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날짜가 적혀져 있는데 2024년 올해 4월 11일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 시간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어디를 갔어요. 어딜까요? 일본.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7년 4월 11일 날에 제가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19살이었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본에서 취직을 하면서도 제가 되게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엄마를 한 번도 일본으로 초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생 때는 돈이 없어요. 직장인 되니까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제가 정말 딱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엄마를 모시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엄마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반드시 일본 여행을 가겠다라고 적었어요. 그게 2024년 4월 1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애터미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또 시간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엄마의 마음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는 우리가 매번 변하죠. 집도 변하고 차도 변하고, 저는 차 여러 번 변했어요. 그리고 집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전원주택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큰 걸 깜빡했잖아요. 제가 벌레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벌레랑 공생해야 된다고 누군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파트가 좋아. 그래서 큰 평수로 갈 거야. 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정말 생생하게 꾸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결단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를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품, 애용.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말 잘 들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애터미 제품들을 다 끌어다서 이제 내가 몇 가지 쓰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 목표였어요. 제품 애용,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내가 다 써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거, 바로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이 제품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가 확신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결단이 되고 결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의 중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겨우 찾아냈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계보도를 이 문에 이렇게 큰 달력 뒷면에다가 적어놓고 이제 안방문에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야, 어떻게 이 골동품 같은 이 사진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쫙 썼거든요. 아주 빈약한 계보도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사업의 초창기였고 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었고 저에게 매일매일 저한테 주는 그 에너지의 그런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빈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또 이렇게 적었어요. 뭐 자잘한 글자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목표를 적었어요.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겠다. 언제까지 샤른로즈 마스터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적은 이 목표들이 신기하게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작성을 하다 나니까 내가 5월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외쳤잖아요.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를 달성하겠다 라고 외치면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들을 적고 언제까지, 네, 그리고 항상 보이는 곳에다가 나의 목표를 적어놓고 시각화를 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책에 딱 적어놓고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언제 펼쳐요? 죽을 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곳에 나의 이런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성공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인데요. 꿈을 다 꿨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겠죠. 근데 이 결의는 나의 생각과 그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라는 거는요, 끊어내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가 지불인데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딱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포기 못해, 골프도 포기 못해, 수영도 포기 못해, 동창 모임도 포기 못해. 제가요, 애터미 사업을 진행 딱 하고 나서요, 모든 동창 모임을 딱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예 유모차를 끌고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는요,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겠죠? 미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겠죠? 예, 처음에는 들었을 때 좀 속상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몰라줘? 나는 이렇게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야, 너 그냥 일본 대기업이나 다니지, 왜 다단계 하려고 이 고생을 하냐, 애기 유모차 끌고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애터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유모차 끄고 이 더운 날에 내가 직장에 앉아 있으면 에어컨 바람 빵빵 하면서 얼마나 시원해, 그렇게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그 조언을 하신 그 친구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그래서 나의 삶은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받더라도 우리는 속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애터미 하면 1년 만에 내가 임페리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를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애터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유일하게 보는 그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예요?
내가 쓴 드라마예요. 그게 바로 나의 인생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영화 크라운 마스터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난 드라마 다 끊었어. 그래서 뭐 봤어요? 계보도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속극을 문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대가지불을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애터미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애터미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어는 뭐예요? 포기입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애터미에서 성공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죠?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그래서 이 포기는 오직 어디에 쓴다고요? 네, 김장하실 때 쓰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단도 했어요. 꿈도 다 생각을 잘 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첫 번째가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이 명단 작성은 우리의 자본이기도 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명단 작성한다고 하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뭐가 없다고요? 인맥이 없다고. 그쵸? 명단하고 인맥은 같은 걸까요? 다르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논의를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이렇게 명단과 인맥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엄마와 언니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친척조차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조카들까지도 다 가입시켜가지고 제가 진짜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일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댁 식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시동생 막 이렇게 시댁의 큰어머니 막 이렇게 하면서 숙모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인맥이 없다? 2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있어요? 엄마도 있고 동생이나 형제. 형제 없다고요? 그럼 뭐 시댁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면 그 명단을 적으시면 되고, 저의 명단에는요 사람 이름보다 상호 이름이 더 많았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개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상호, 지금 여기에 명단은요 그나마 제가 그 상호를 알고 이제 그분들의 성함을 알고 나서 제가 다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본사에서도 GSMC에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명단 작성의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맥이 있어도, 내가 아는 가게가 있어도 생각을 못해요. 핸드폰 안에만 있지 내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적자 생존을 해야 됩니다. 글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쓰질 때가 많죠. 이렇게 딱 보면, 핸드폰 그 명단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쓸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쓸 것, 쓰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왠지 말하면 사업 전혀 귀등으로 들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예단을 하잖아요. 네, 제가 처방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예단을 하지 않는지. 스폰서와 함께 작성하세요. 스폰서는 아무런 편견도 없이 여러분의 그 명단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스폰서는 예단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인맥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두 명단이고, 뭐만 흐르면 명단이라고요? 피.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래, 사업 설명 나는 못해요. 여기 올라와서 하는 사업 설명만 사업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분 마케팅도 있어요. 아시나요? 네, 1분, 5분, 10분 상대방이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떤 사업 설명을 할 것인지 그분의 그 레벨에 또 맞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주 큰 회사의 오너 사장님한테 딱 가서 애터미, 칫솔, 치약만 얘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저런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하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레벨에도 맞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꺼낼 것인지 정하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제품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마케팅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마케팅이 먼저 더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 사업을 막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쉽게 흥분된다. 말이 너무 많아진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목적은 첫 번째, 이 업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없애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또 제품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품으로 그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할까요? 제품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회사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보상 플랜도 얘기를 할 거고, 비전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사업 설명을 쭉 했어요. 근데 그분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뭔만 남았을까요? 제가 왜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는지가 가장 그분의 머릿속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도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꿈을 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why 애터미, 나는 왜 애터미를 하는지를 전달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팅과 세미나에 이게 쉽게 초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도 내가 왜 애터미를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이 자리로 오려고 하겠죠. 납치해서 오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분이 직접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분의 꿈을 움직이며 마음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게끔 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후속 관리에 소비자 후속 관리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후속 관리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나 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48시간의 이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애터미 제품을 접하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접을 해준다고요? VIP 대접. 여러분들 VIP 대접 받으신 거 맞으시죠? 아니에요? 받으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으신 거는 다 VIP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안으로 우리가 빨리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받았는지 썼는지, 특별히 우리 필링젤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 막 4종 이브닝 케어가 좋다고 해서 막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필링젤을 사우나 가서 열심히 밀었는데 이게 뭐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필링젤 안 좋다고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48시간 안으로 빨리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화를 해서 받았는지, 썼는지, 썼으면 어땠는지 이런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미나에 초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세미나 끝나고 나서 세미나에서는 어떤 분들은 여기 뭔가 날라갔어요. 근데 세미나장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절반이 탁 닫혔어요.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 다쳤어요? 다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48시간 안으로 반드시 연락을 해서 그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이런 사업적으로도 이제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약속을 잡고 하잖아요. 지나친 배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나친 배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도를 넘어버리면 좋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요, 이제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뭐 가족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할 정도로 받았으면 뭐 어쨌고 이걸 뭐 어쨌고, 과도한 그런 거는 또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어렵네요, 그렇죠?
적당히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48시간 안으로 우리가 적당히 연락을 해서 적당히 케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뢰 쌓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거기에 나타난다. 그러면 10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전에 출근을 하셔야죠. 네, 내가 모든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아까 뭘 작성했다고요? 명단. 그 명단을 딱 보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고 이분은 내가 뭐를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만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그 시간 되면 이분이 나타납니다라는 거를 그분 머릿속에 딱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어요. 저희 소비자 회원인데요,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주변 분들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거기 이제 뭐 폼클렌징 쓰고 막 이런 거를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쓰니까 이제 그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애터미 써, 물티슈도 있고 하니까 애터미 써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막 제품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 그랬더니 나는 몰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와. 이게 바로 정기적인 후원의 결과입니다. 그 시간 되면 이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혼자 초대를 하신 거 맞죠? 그 시간 되면 그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거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달만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지 않아요. 최소 6개월, 1년 동안은 하셔야지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그 신뢰가 더 이제 정해지고 신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은 딱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왜 이렇게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소리가 좀 작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소리로 들립니다. 네. 근데 그게 헛수고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도 나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저 정말 헛수고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진짜 이 자리에 혼자라도 나는 이 자리에 왔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도 1년 동안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터미에는 다행히도 헛수고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패기왕성해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세일즈 마스터를 딱 도전하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말해도 먹히지도 않고 뭐도 안 먹힌다고요?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일본에 애터미를 그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몇 년 전이니까 너무 모르니까 이게 뭐 내가 판매사도 이제 갓된 이 병아리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또 가야 되겠다? 아니요. 저는 칼을 갈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내 무기를 장착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더 커야 되겠다. 지금 내 옆에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아직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됐구나.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잘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도움을 받죠. 그런데 결국은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면서 입을 탁 덮으시고 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요? 스폰서랑. 근데 그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 스폰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세요. 어떤 것이 스폰서일까요? 나보다 일찍 회원 가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어느 거예요? 다행입니다.
네, 참 다행이에요. 네, 여기에서 정말 파트너를 조금 해칠 만한 그런 스폰서가 사실 두 번째가 되게 위험해요. 괜찮아, 괜찮아. 힘들지. 뭐가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었어. 천천히 가. 괜찮아. 나도 힘들었거든. 공감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나쁜 스폰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에서 플러그인 돼 있고, 애터미 사업은 사업이에요? 뭐 동아리예요? 뭐예요?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뭐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찍질하고 정말 상담을 하면서 막 나한테 어떤 데는 쓴소리도 하면서 하는 스폰서가 오히려 정말 나를 간절히 성공을 바라는 그 스폰서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폰서를 많이 원망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안 죽어.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엄마와 언니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힘들어 죽지 않는 것이 애텀이라는 거.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진짜 플러그인 돼 있고 이 성과를 내는 그런 스폰서. 그런데 우리가 또 스폰서가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 본사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열정을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연애 해보셨나요? 소리가 좀 작으시네. 이럴 때 좀 쑥스럽죠. 옆에 사람 들릴까봐. 네, 괜찮아요. 네, 다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막 1개월, 2개월, 3개월 때는 막 열정이 넘치시죠? 막 저녁에 잠도 안 자고 통화를 1시간, 2시간 전화기 막 뜨거워질 때까지 붙들고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막 붙들고 있죠? 나만 그랬나 봐요. 네, 그런데 이 열정이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열정 그대로이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천연기념물이겠죠? 네. 그런데 또 그런 분들 계시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있어요. 기복.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근데 중간에 계속 충전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되겠어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나의 남편한테 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애터미 제품도 쓰지 않는 나의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스폰서, 세미나, 우리가 세미나 스폰서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오시면 충전이 저절로 됩니다. 그것도 100%, 200%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스폰서님께 여러분 빨리 지금 인사 전하세요. 나중에 전화를 하면 다 안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죠? 네,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입니다. 네, 우리가 스폰서를 복제하고 성공자를 복제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한 가지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폰서가 지금 크라운 마스터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차도 좋은 거 타고, 옷도 멋있고, 막 외모도 너무 멋있고, 다 멋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는 지금 100만 값 한다고 밖으로 안 나가신다고 그것까지 다 이제 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라운 마스터님 사실은요 지금 100만 값보다도 여러분들이 함께 초대해 오신 그런 분들을 사실 케어하기도 바쁘세요. 사실은 저희 단장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복제를 해야 되는가를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성공한 그 모습도 복제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성공을 향해 걸어온 그 길들을 우리가 복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앞에 그 모든 과정을 모두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한 방에 퐁당 뛰어서 갑자기 못 서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함께 뛰어온 그 날들 생각하면서 스폰서님은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그 길을 우리가 복제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때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꼭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이게 뭐 8단계인지 몇 단계인지 난 모르겠다. 그럼 난 도대체 뭐 해야 돼? 정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러면 3가지를 강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애용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에 100% 참석하시면 됩니다.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내가 알리신 그 소비자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시스템에 초대를 하세요. 앉히기만 하세요.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쉽죠? 요거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 이 발이 안 움직여져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동영상을 진짜 많이 보세요. 그래서 머리는 이따만큼 커졌어. 지식도 많고 막 많아. 근데 뭘 안 해요? 어디가 안 움직여요? 야, 역시 어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입니다. 요거 안 움직이고 요것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지금 이 모래시계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언제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것인지. 항상 나의 모래시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에 모래가 가득 남아있는 모래시계를 많이 연상을 하세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배운 이 지식을 마음속으로 오는 이 여정이 필요하고, 또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생기면요, 입도 움직여지고 발도 움직여지고 이렇게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무슨 길로? 성공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자신을 믿고, 제품을 믿고, 회사를 믿고, 여러분들 애터미를 통해서 이 균형 잡힌 삶을 모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